통영 신화 SB 배조선소 도시개발구역 부지에 대해 과연 통영시는 오염정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LH 1200억, 통영시 300억을 투자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재개발이 예정된 옛 신화 SB 조선소 부지를 2017년 7월에 실행한 자체 현황조사 결과 일부 중금속 항목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해양조사와 1, 2차 상세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수십 년 동안 선박을 건조 수리하면서 발생한 환경유해물질, TBT, 유기인수 화물을 비롯한 비소, 낙, 카드뮴, 구리, 불소 등으로 토양 전반이 중금속에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 배조선소 지구 도시개발계획구역 지정 토양오염 정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진척이 없던 사업은 작년 6월 통영 배조선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된 후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토양오염 정화 사업 민간협의회에 소속된 우리 단체는 부지 전체를 1지역 수준의 정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2, 3지역 정화 수준에 대해 대안마련 후 민간협의회와 재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2, 3지역 정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는 답변의 구체적인 방안조차도 알려주지 않았다. 매립지 정화는 기존 육상구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어느 한 지점을 정화하더라도 스며드는 바닷물에 따라 중금속과 환경유해물질이 이동하여 주변 토지를 오염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매립지인 신화조선소 부지를 토양환경보존법상 일괄 기준으로 정화한다면 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또한 해당 부지의 공유수면 전 사용 허가를 받은 곳은 LH이며 면적은 26,123평방미터에 달한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LH는 공유수면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2019년 LH에서 공개한 토양 정밀 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수면으로 분류된 구역은 아예 조사구역에서 제외됐다. 통영은 바다의 땅이라고 불리지만 그곳은 수년간 쌓인 중금속 물질로 생명체가 살지 않는 죽음의 바다다. 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는 결국 통영시 몫이 될 텐데 중금속 덩어리인 바다를 정하지 않고 독후 매물을 해양공원 조성에만 눈이 멀었다. 공유수면 전 사용구역의 바닷속 오염도 실태조사와 정화작업이 동시에 진행하도록 오염 정화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오염토 세척 정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차수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차수백을 만들기 위해서 철제 구조물을 박아놓고 엉성한 간격과 꼭 우기가 나오는 시점인데도 완공되지 않았고 지금도 비가 오면 그대로 오염토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2, 3차 오염, 해양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공유수면법 제5조에 따르면 폐기물, 오염 토양, 그 밖의 해양 수산물용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금지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수면 매립지역에서의 토양환경보존법 기준은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며
주민 거주 지역에서 오염 정화를 더 싸게 진행하려는 시도는 통영 시민과 관광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목표에 의하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나서야 하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LH는 공기업으로서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기업의 이윤 창출만을 추구한다는 점과 통영시의 소극적인 관리감독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통영거제 환경운동 여러분, 통영시와 LH 경남본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 정도는 저도 따라해 주세요. 하나, 토양오염 정화 과정을 통영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있게 관리하라. 관리하라. 하나, 통영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신화조선소 모든 부지는 토양환경보존법에 정한 1지역 기준을 적용하여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 하나, 정부와 협력하여 오염된 신화조선소 바닷속 오염도 실태 조사와 토양을 정화하라. 하나, 토양 오염 정화 활동으로 생긴 오염토 유입을 전면 차단하라. 2024년 5월 23일 통영거제 환경운동입니다. 제가 신화 옛날 토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산업 잠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잠수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화조선소 할 때에도 거기에 제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당연히 직접 본 사람으로 해서 그러고 또 어릴 때부터 조선소 도초동에서 그쪽으로 도남동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지금 리스타트 플랫폼 있는 그 자리에 원래 앞에 매립하기 전부터 그 지역부터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도로변 바로부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금 건물 지어 있는 그 부분부터 지금 굉장히 오염이 되어서 이렇게 축적돼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주거지역, 해양공원, 도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지금 주거지역은 1지역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1지역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고 그 공원지역이나 기타 도로는 2구역, 3구역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구역으로 전환을 하면 전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공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거주하는 주민들이 산책하고 휴양하고 하는 곳입니다. 결국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죠. 그래서 거주지역은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지어서 안에 들어가면 결국 오염토하고 접촉하는 건 좀 덜하겠죠. 근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접촉을 하는 데입니다. 근데 그걸 2구역으로 하겠답니다. LH에서 돈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 LH는 공기업이지만 기업은 공짜 빼버리면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1구역으로 해야 될 것을 지금 2구역으로 지금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개발하고 가버립니다. 그거는 통영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고 통영 시민들이 그걸 통영시청이 관리감독하고 통영시민들이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고스란히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 몫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이번에 이렇게 할 때에 공사를 시작할 때 바다하고 토양하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기만으로는 이게 좀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양은 지금 현재로 나름대로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정화가 진행이 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바다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조선소 바다 공유수면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 이후에 사업이 변경이 돼가지고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혹시 환경운동결합에서 거기가 오염이 과연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지금 오염의 실태가 상태가 있는지 혹시 뭐 가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누가 또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 만쪽에 이렇게 그 토양이 이렇게 진화되는 게 그 대적물이 진화되는 게 1년에 1cm 정도 됩니다. 1cm.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우리 강구항하고 동호항하고 우리나라 그 전체 항군에서 5손가락 안에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준수를 했습니다. 그 준수를 할 때 30cm 이하, 30cm 이하부터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년 전에 통영에 이렇게 조선갱이가 활성화될 때 가장 오염이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호항하고 강구항은 그 안쪽에는 조수소가 없었습니다. 남방산 주변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오염이 돼서 이렇게 강구항까지 이렇게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심각했던 게 DBT입니다. 이게 DBT가 뭐냐면 생물의 앙컷에 수컷에 생식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종이 전멸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걸 이제 못 쓰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신화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지금 그 토양 오염 오염토 정화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정화하는 자리하고 제1 도크장, 그 도크장은 드라이 도크였습니다. 드라이 도크였고 거기에 그 옆에하고 이쪽에 많이입니다만 물이 흐르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이 GBT하고 중금속이 얼마나 오염되는지 주변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해조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해조류도 하나도 없고 저서생물도 하나도 없고 이건 제가 들어가서 직접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점 사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메모리를 해양공원으로 만들겠답니다. 그럼 좋습니다. 만드는데 대신에 전환을 하고 만들어라. 석션을 해서 자연성을 넣어서 그렇게 하면 해조류도 붙고 생태계가 보존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 굉장히 심각한데 아니 실태 조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걸 저희 한국나라에서 굉장히 여러 해부터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쪽 부분을 전환을 해야 된다. 석션을 해서 그걸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해수부에서도 와가지고 이거 하고 저쪽도 곧 이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이번 LH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쪽에 전 촬영 허가를 내가지고 그 면적도 작지도 않아요. 그걸 메모리를 해양공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선소를 그대로 두고 그걸 기반으로 한 공원이거든요. 해양공원이. 그래서 이제 그걸 외국에서 이제 돈 따가지고 좀 하는 것 같은데 하려면은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가버리면 고스란히 우리가 다 이거 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LH만 하는 게 아닙니다. 통영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그 기자회견에 1200억하고 300억이라는 총 공사비는 6,800억입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의 공사비가. 그 중에서 지금 LH가 1200이고 통영시가 약 300억. 그러면 통영시도 사업자입니다. 통영시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통영시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LH만 하게끔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통영시
통영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런 기회에 이걸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면 또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시작하기 전에 주술도 같이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또 다시 하기는 힘이 드니까 좀 통영시가 좀 여기에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이 부분에 많이 좀 신경 써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제가 알기로 토양 오염 정화 사업 민간 협의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협의를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제일 최근에 이런 협의회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회의 내용을 좀 참석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안타깝게 저희들을 배제시켰습니다. 배제? 예. 언제부터요? 2003년 이후로는 2022년 이후로는 저희들 배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일 참여를 시켜야 될 그런 단체인데 저희들 배제시켰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요.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나쁜 사람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에서 우선 그뭐저 LH하고 시하고 같은 사업자니까 뭐 LH하고 시하고 같이 했겠죠. 자, 오늘 기자회견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 내용이 통영시는 오염 정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여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 하기 전에 통영시 입장을 한번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통영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을 네. 홀탄 1구역으로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플러스 공유수면 예. 요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통영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통영시는 뭐 지금 저희들하고 뭐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니까 대화 자체를? 예. 통영시는 저희들하고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좀 저희들도 안타깝고 사실은 그래서 기자회견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래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